그리고 저는요, 이런 식으로 단기적으로 환차손이 발생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오히려 투자에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미국 주식 투자하실 때요, 만약에 지금 현재 환율이 되게 높은 거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적정 환율은 도대체 얼마일까요? 그래서 투자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조금 의미 있는 액수를 가지고 오랫동안 고민을 해가지고 내가 이 주식을 한 개의 주식이어도 5년, 10년 가져가면 괜찮겠다라고 하는 그 충분한 고민을 거친 후에 해야지 이게 투자에 좋은 습관이 생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반갑습니다. 한주주입니다. 요즘에 해외 주식 투자에 되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해외 주식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도 있고 망설이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망설이시는 분들이 저한테 가끔 어떤 고민을 주시냐면요, 환율이 지금 너무 비싸가지고 투자를 못 하겠어요, 이런 고민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해외 주식 투자에 수수료가 좀 더 많은 것 같은데 그런 건 어떡하죠? 이런 고민들을 가지신 분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렇게 신경 쓰이시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지난번에 어떤 말씀을 드렸었냐면요, 한 번은 이 양도소득세가 너무 커가지고 해외 주식 투자 못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제가 영상을 하나 마련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영상을 제가 따로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그거는 한번 참고를 하시고요. 이번 시간에는 그래서 그것과 이제 다른 문제, 고민하시는 분들의 다른 문제를,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려고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먼저 지금 환율이 그렇게 좀 아주 좋은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환율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환율이 오늘 기준으로는요 1230원이라고 하고요. 또 그걸 우리가 환전을 하려면 1230원에 환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보다 조금 더 수수료를 내고 좀 더 비싼 가격으로 환전을 하게 돼요. 그럼 여기에서 좀 부담이 되시는 거죠. 이게 투자하기도 전에 너무 이게 환율에서 손실을 보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제 좀 걱정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제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사실 환율에 대해서 거의 전혀 고려하지를 않았어요. 만약에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넘게 간다라고 하면은 저도 망설였을 것 같은데요. 다행히 이제 제가 투자하는 시점에는 그렇게 1,400원 이상으로, 코로나 때 잠깐 그러긴 했지만 1,400원 이상으로 가가지고 막 그렇게 장기적으로 1, 2년 간 적 그런 적은 없었어요. 1,400원, 1,600원 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저도 역시 걱정이겠지만 그 정도로 된 적은 없고요. 대체로는 1,100원대에서 1,200원대 여기에서 최근에는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저는 과거에 얼마나 환율을 신경을 안 썼냐면요, 제가 처음에 주식 투자 이제 막 한 번에 집중 투자 시작했을 때 텐센트 주식 샀었거든요. 근데 그 텐센트 주식은요 홍콩에 상장돼 있어요. 홍콩에 상장되어 있으니까 제가 한국 돈을 가지고 달러로 환전을 해요. 그리고 그 달러를 다시 홍콩 달러로 환전을 해요. 이 두 번에서 또 수수료가 발생하잖아요. 이거를 고려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내가 이 주식이 살까 말까가 아니라 이건 사야 돼 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두 번의 환전을 거치면서까지 제가 투자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나마 홍콩 달러 같은 경우에는요, 달러와 페그제라고 해가지고 달러와 연동되는 환율이에요. 그래서 홍콩 달러를 보유한다라고 하는 거는 달러와 비슷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렇게 환차손이 크게 발생하진 않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으로 제가 홍콩 달러로 환전을 해가지고 그렇게 투자를 했어요. 그렇게까지 하면서 저는 환율에 대해서 크게 생각을 하지 않았고요. 그만큼 정말 결과가 괜찮았어요. 왜냐면 그 환전에 소요되는 돈에 비해서 번 돈이 훨씬 많았으니까, 그 상계가 되기가 어려울 만큼 그건 이제 푼돈이었으니까 그렇게 뭐 결과론적으로는 괜찮았는데요. 환율에서 발생하는 그런 수수료나 환전에서 차이나는 얼마 정도의 차이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실 부분이 아니에요. 왜냐면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 이유는요, 환율에서 발생하는 손실 같은 거는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나 이런 거에 비하면 굉장히 푼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정 지출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절약을 할 때 이상하게 목돈을 먼저 이렇게 확 잡는 게 아니라 푼돈을 먼저 잡아요. 우리 식비나 얼마 뭐 조그만 돈이나 이런 것들 아무리 절약을 해도 그거 이렇게 푼돈 절약을 가지고는 그렇게 크게 이렇게 성공적으로 절약을 할 수가 없어요. 먼저 목돈을 잡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목돈을 먼저 잡는다라고 생각했을 때 환율은 저는 목돈적인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오히려 조금 푼돈에 가까운 돈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지금 환율이 1,400원, 1,600원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한 1,200원 정도대의 수준이다라고 하면 그거 그렇게 부담스러운 돈은 아니기 때문에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좀 감수를 하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지금 1200원대 환율도 너무 부담된다라고 하면 사실상 미국 주식 투자를 하는 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 환율의 스펙트럼은 900원대에서 1200원대 그 정도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해요. 환율이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느 때 갑자기 이렇게 피크를 치기도 하는데 그렇게 갑자기 피크를 치는 때다라고 하면은 조금 투자가 망설여지실 수는 있어요. 하지만 지금 상황은 그냥 적정 수준, 그러니까 900원대에서 1200원대 사이에 있는 그런 적정 수준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투자를 하셔도 크게 무리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좀 두 번째 이유는요. 그러면 만약에 지금 현재 환율이 되게 높은 거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적정 환율은 도대체 얼마일까요? 그 적정 환율을 계산하는 게 사람마다 다 달라요. 내가 만약에 얼마 전에 환율이 한 980원이었어요. 근데 지금 한두 달 안에, 두세 달 안에 주가가 그 환율이 갑자기 1220원이 돼. 그럼 너무 많이 오른 거잖아요. 그럼 사람들 어떻게 얘기가 나오는지 아세요? 아, 환율이 너무 올라가지고 투자 못하겠어.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반대로 만약에 지금 환율이 한 1280원 정도가 됐어요. 그러다가 한 환율이 1100원 정도로 떨어졌어요. 몇 개월 만에. 그러면 이제 막 환율이 좋다라고 하는 거죠. 같은 1100원대 환율인데 내가 어느 시점에 환율을 받느냐에 따라서 이 환율이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일종의 행동심리학에서는 앵커링 효과라고 말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내가 언제 그 환율을 받느냐에 따라서 내가 생각하는 적정 환율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일반인들 뿐만 아니라 경제 전문가들도 마찬가지예요. 경제 전문가분들이 말씀하시는 환율이 정말 다 달라요. 어떤 분들은 심지어 800 얼마가 적정 환율이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요 한 1100원 정도가 적정 환율이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게 너무 이렇게 차이가 들쑥날쑥해요. 사람마다 다 되게 달라요. 그래서 그 점을 기억하신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는 그렇게 걱정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렇게 환율이 갑자기 급등했을 때는 눈에 보여요. 1400원대, 1600원대 이렇게 환율이 가끔 피크를 찍거든요. 그렇게 피크를 찍는 시점은 세계적으로 경기가 굉장히 어려운 때일 거예요. 그런 때는 이제 좀 잠깐 쉬었다 가시면 돼요. 그거 오래 가지 않아요. 왜 오래 가지 않느냐면요. 우리나라가 수출 기업이 되게 많은 나라잖아요. 경상수지가 되게 높은 나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원화 가치가 너무 낮다라고 하면요. 해외에 수출할 때 굉장히 좀 경쟁력이 있는 거고 근데 그렇게 우리가 굉장한 우위를 점유를 하고 있는데 그걸 장기간 동안 국제 사회가 용인을 해줄 것인가 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에 또 다시 그렇게 피크 찍었던 환율은 정상으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금방. 그래서 그러면 또 1200원대로 다시 떨어지고 그러다가 1100원대로 가기도 하고요. 거기서 이제 왔다 갔다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환율은 그렇게 높은 건 아니니까 환율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요. 좀 푼돈에 대한 걱정이라고 생각해요. 큼직큼직한 돈, 내가 먼저 줄일 수 있는 큼직큼직한 돈이 먼저 무엇인지를 좀 생각하고 거기에 이제 집중을 해가지고 좀 소비를 줄이시는 편이 더 나으신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요, 이런 식으로 단기적으로 환차손이 발생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오히려 투자에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미국 주식 투자하실 때요, 내가 한 달 후에 쓸 돈을 가지고 미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진 않으시거든요. 한국 주식은요, 한 달 후에 쓸 돈 이렇게 투자할 수 있어요. 돌릴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환전을 해야 되고 그 환전에서 발생하는 환차손이 있고 이런 것들, 그리고 양도세 이런 것들을 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한두 달 내가 빨리 써야 될 돈을 가지고 일시적으로 굴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렇게 환율에서 내 마음이 심리적으로 부담스러움을 느낀다라고 하면 그렇게 단기 투자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오히려 좋은 장애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 이제 미니스탁, 그러니까 소수점 매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고요. 그리고 증권사에서도 요즘에 이런 소수점 매매 방식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갖춰 놓고 있어요. 이렇게 가계부 쓰시고 또 한 푼 두 푼 절약해가지고 커피값 아껴가지고 이렇게 주식 사시고 그리고 10,000원, 20,000원 식비 아껴가지고 주식 사시고 이렇게 바로바로 주식 사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저는 되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거는 투자라기보다는 저는 오히려 재미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이게 성취감 같은 것도 느끼니까 더 절약이 재미가 있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 이 관점에서 되게 이거 좋은 방법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반면에 저는 이 미니스탁이나 소수점 투자를요, 투자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면 정말 투자 관점에서는 좋은 방식은 아니에요. 절약 관점에서 되게 좋은 방식인데 투자 관점에서는 조금 좋은 방식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 이유가 뭔지를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로는요, 저는 투자를 할 때 어느 정도 의미 있는 금액을 투자를 해야지 투자에 좋은 습관이 생긴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느 정도 내가 돈을 이렇게 착실하게 모아가지고 내가 월급의 한 6배 정도 되는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한다? 그러면은 이거 투자 막 할 수 없거든요. 근데 만약 미니스탁 산다라고 하면 5,000원, 10,000원 내가 이렇게 아낀 돈으로 재미삼아 이렇게 좀 주식을 산다라고 하면 그 주식 그냥 대충 사도 되거든요. 막 별로 좋지 않아도 그냥 이거 한번 요즘 좋다라고 하는데 사볼까?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주식 저 주식 막 살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막 월급의 6개월치 정도를 가지고 주식 투자를 한다. 그럼 그렇게 막 아무거나 살 수 있을까요? 투자라고 하는 거는 되게 좀 고민하고 진지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의사결정을 내려서 그걸 좀 장기적으로 가져가는 거잖아요. 근데 미니스탁은 사실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투자에 좋은 습관을 기르시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내가 이 돈이 없으면 내가 진짜 너무 힘들 것 같아. 그 정도 되는 금액을 가지고 투자를 하셔야 투자에 좋은 습관이 붙는다고 생각하고 내가 정말 이 주식 저 주식 막 그렇게 잡다하게 포트폴리오를 만들어내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가진 돈을요 쪼개고 또 쪼개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투자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많은 종목들 중에는 이상한 종목들도 포함이 되어 있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목돈을 가지고 투자를 하시는 걸 전 더 추천을 하기는 합니다. 1년, 2년 뭐 그렇게 고민하셔도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깊은 고민 끝에 내가 이 주식을 한꺼번에 그렇게 큰 돈을 산다라고 하면요, 그 주식이 정말 이상한 종목일 가능성은 없어요. 되게 진지하게 고민하고 생각하고 장기적으로 들어갈 생각하고 투자하신다라고 하면 아무리 진짜 주식 초보자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이상한 주식을 선택할 가능성은 별로 없기 때문에 저는 이런 방식으로 좀 투자를 해 나가신다라고 하면 투자에 좋은 습관을 좀 기를 수 있을 거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주식이 사도 내 명의가 아니에요. 주식 투자를 하는데 내 돈 주고 샀는데 이게 내 명의로 되어 있는 주식이 아닌 거예요. 이게 뭐 기분이 좀 그렇잖아요. 내가 내 돈 주고 샀는데 왜 이게 내 이름이 아니야, 내 명의가 아니야. 기분이 좀 안 좋은 거예요. 이 소수점 매매 방식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들여다보면요, A씨가 0.5주를 샀어요. B씨가 0.3주를 샀어요. C가 0.3주를 샀어요. A, B씨가 각각 이렇게 소수점으로 샀잖아요. 증권사에서 그걸 한데 모아서요, 그걸 가지고 이렇게 증권사 명의로 매수 주문을 때리는 거예요. 이건 증권사 명의로 주식을 사는 거거든요. 내가 돈을 냈는데. 이거 뭐 큰 문제는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면 어차피 우리가 가진 돈이 다 디지털 자산이고 사이버머니고 해서 큰 문제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내가 투자를 하는 관점에서 내 이름으로 산 주식이 있다라고 하는 게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런 관점에서 저는 이 미니스탁도 약간 투자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요, 굉장히 요즘에 좋은 핫한 기업들이나 소위 빅테크라고 말하는 기업들이나 그리고 좋은 ETF 같은 그런 거 한 주 사는데 그렇게 큰 돈이 들지 않아요. 조금 비싼 것들도 물론 있거든요. 어떤 게 있냐, 구글이나 테슬라 이런 것들 좀 비싸죠. 한 주당 살려고 하면요. 그래서 이제 미니스탁 같은 걸로 이제 사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근데 그것도 이제 곧 주식 분할이 기정사실화가 되어 있잖아요. 뭐 아마존도 마찬가지고요. 아마존도 한 주 살려면 300만 원이 훨씬 훌쩍 넘어가는데 그것도 역시 이제 주식 분할 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이렇게 이제 주식 분할도 하고 2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선에서 내가 한 주를 매수를 할 수 있는데 굳이 이걸 쪼개서 월급쟁이가 살 필요는 있나 하는 거죠. 월급쟁이 입장에서 20만 원, 30만 원 정도 한 주 사는 거는 그렇게 부담되시는 건 아닐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 주 한 주 살 수 있는 게 충분한 돈이 있기 때문에 굳이 그걸 이제 나눠서 매수하지는 않으셔도 된다고 생각해요. 자, 그럼 결론을 말씀을 드리자면요, 저는 미니스탁이 되게 재미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더 절약을 효과적으로 즐기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5,000원, 만원 이런 거 아껴가지고 내가 만원짜리 밥을 먹을 수 있었는데 오늘 6,000원짜리 밥을 먹어서 4,000원짜리로 주식을 샀어. 이런 거 되게 좋잖아요. 그런 아이디어가 되게 좋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하지만 이거는 투자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투자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조금 의미 있는 액수를 가지고 오랫동안 고민을 해가지고 내가 이 주식을 한 개의 주식이어도 5년, 10년 가져가면 괜찮겠다라고 하는 그 충분한 고민을 거친 후에 해야지 이게 투자에 좋은 습관이 생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미니스탁은 그냥 재미로 좀 가시고요. 그리고 진짜 투자는 내가 진짜 의미 있는 금액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셔가지고 가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제가 과거에 그런 미니스탁 제도가 있었으면 제가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저도 뭐 5,000원 아껴가지고 그 미니스탁 하고, 그리고 내가 커피 이거 살까 말까, 커피 마실까 말까 하는 거 아껴가지고 그렇게 하고, 정말 제가 힘들게 막 허리띠 졸라맸던 그런 때가 있잖아요. 그런 때 만약에 미니스탁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저는 그렇게 하면서 재미를 느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 미니스탁의 또 단점이다라고 하면 이 주식 사볼까? 저 주식 사볼까? 의미 없이 막 이 주식 저 주식 담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조금 안 좋은 습관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려는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미니스탁은 그렇게 좀 적은 규모의 금액을 가지고 생활비 아낀 거 가지고 그렇게 재미로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진짜 투자는 좀 큰 돈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